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르떼숲 어뜸일꾼 정요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경로체담이라는 좌담 자리입니다. 몹시 분노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고 말을 하다. 바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네 분 작가님 모셨습니다. 자기 소개를 시작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우측부터 김진열 작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진열 화가입니다. 저는 이제 50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전시 활동을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원주, 제가 살고 있는 원주 지역이 생명문화의 어떤 발원지이기도 하고, 또 저의 삶 자체가 지역성과 저의 어떤 그 삶의 열림이 함께 또 동시에 가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화가나 작가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옆에 성효숙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성효숙입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하거나 시민들과 같이 작업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작업을 할 때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있냐면 바다에서 나온 소금으로 그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거를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금이 어디에서 와서 우리 앞에 와 있는가 이러면서 소금의 흐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한 예를 드리는 거고, 평소에 시민들하고 한 작업, 아이들하고 한 작업을 지금 인천에서 황해어보라고 하는 데서 작품을 전시 중입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 또는 소통 이런 걸 중시하면서 시민단체 그리고 멸종위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봉중 작가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독립예술가입니다. 누구한테도 간섭받기 싫고 자유롭게 예술 혼을 불태우고 싶어서 평생 44년 전업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13년 정도는 도시에서 활동했고 30년 정도는 숲에서 살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주 저도 이제 끄트머리 못막에서 살고 있어서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몸소 느끼면서 감사하고 살고 있는데요. 이번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다시 회고하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그런 시기에 지금 와 있다고 봤습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 풀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현정 작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정입니다. 저는 그림과 설치 미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 비하면 작업 시간이 길지 않지만 아직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 전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할 것 같은데, 지금 2023년 올해 이 세상에서 이제 던져져 있는 저는 또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 주제로 삼을 것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입니다. 작가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살펴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김진열 작가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어릴 때 유년 동해안 쪽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집에서 이렇게 자두나무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다가 이렇게 보였고, 또 그게 전후, 정확히 말하면 휴전
되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정말로 모든 산들은 다 불탄 산이었고 그 폐허였습니다. 사실 교량도 다 부서지고 해서 황토와 폐허 이런 그 유년의 기억이 있는데 유일하게 자유롭게 맞아주는 곳이 해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린아이들이 저녁 때가 되면은 옛날에 군용 모포 그걸 싸들고 바다로 달려가 가지고 잠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그 천진난만하게 또 개구장기짓도 많이 하고 그 남자 아이들끼리 모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잠자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황홀하게 그 해오름을 맞이하고 했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다는 저에게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 관대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주는 그런 어떤 대상이고 그런 자연이었거든요. 그런 자연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모멸하고 또 과학적인 이런 문명으로서 소위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것들은 실증이 되고 또 우리의 어떤 진전된 안목이나 이런 것으로 다시 부정이 되고 새로운 과학을 우리가 또 창출하고 하는 것인데 마치 그 과학주의가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를 몰고 가고 더 억압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바다 또 관대함의 생명의 원천인 바다를 이게 모욕하는 이런 행위들이 후쿠시마 그 오염수 투기라고 이렇게 보여져서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예. 우리 성효숙 작가님. 어린아이의 눈에서 봐서도 핵 오염수를 바다에다 버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왜 도대체 일어나고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이익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경로 체담이라고 얘기했는데 경로한다. 물론 굉장히 분노할 일입니다. 저는 현 정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앞서는 감정은 미안함과 부끄러움입니다. 몇십 년간 시민활동 또 노동 가장 취약한 사회적 취약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노동활동이나 이런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구나. 다음 세대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주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자본주의가 200년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이더라고요. 그 사이에 다음 세대가 쓸 자원까지 모조리 다 착취하고 앞으로는 아무 이후의 세대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속성이 있고요. 또 지금 제국주의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지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정부인지 그것도 누가 봐도 그 일제시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그때는 우물에다가 독을 풀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의 어머니와 같은 바다에다가 독을 푸른 이런 것은 정말 그 인류의 어떤 전멸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일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사실은 폭력의 역사였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도 가해와 피해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영성의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에 그 김봉준 작가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허탈할 수가 있을까? 이때까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서 좋은 세상,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애써왔는데 뭐 도루묵처럼 이렇게 70년대 이전 같은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민중과 지식인들은 옛날처럼 분노의 함성에 어깨 걸고 거리에 나오지 않고 차분하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모습이 평화 시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옛날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세상을 위해서 외쳐대는데도 쟤네들은 껐떡도 안 하고 일본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미국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한국 국민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이거 언제까지 쟤네들이 저럴까 이러면서 허탈해 하는데, 나는 그냥 나한테 주어진 길을, 예술의 길을 50년 채우고 이제 가면 그만이겠지만 딱 한 가지 변치 않고 걸어온 길은 시민사회와 함께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과 정부가 망가뜨리고 있는 지금 철기 문명의 마지막 시대에 시장과 정부에게 고치라고 얘기하고 잘못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힘은 유일하게 시민사회밖에 없습니다. 시민사회와 그 속에도 예술가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시민사회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에 지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더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뭐 다짐으로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현정 작가님. 이게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이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번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접하면서, 소식을 접하면서 제일 떠올랐던, 즉각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바다는 지구의 자궁이 아닌가. 제가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제 몸 안에 이제 아이를 잉태를 하고 했던 그 바다가 양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머니 뱃속에 있는서 이제 아이가 양수 속에서 이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몸 안에 태내에 이렇게 잘 보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양수, 바다, 지구의 자궁이 오염이 돼서 양수가 위험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명체들이 할 수가 있을까? 배우지 않아도 바로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도저히 현실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삼중수가 농축된 물고기를 아직 보지 못했다. 또 이렇게 희석을 시키면 안전하다. 수많은 말들을 듣고 또 그 말을 듣고 사람들도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관하여 내 집에서 쓰던 내가 가지고 있기 참 부담되는 부적물을 다들 함께 쓴 굳이 우물에 버리면서 괜찮다고 우기는 건 이건 무슨 정서인가. 정말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떠나서 정서적으로 도의적으로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근데 또 뭐 더 나서서 그 나라가 우리 입장이고 우리가 일본 입장이면 일본은 우리처럼 절해 주려나? 정말로 우리가 대먹은 사람이든 대먹지 못한 사람이든 일본 욕하고 미워하는 걸로 그래도 애국가라는 위로를 받았는데, 지금은 일본에 대하여 말하면 이제 미국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되고 중국 욕해야 이제 애국자인 것처럼 되는 참 독특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떤 문제든 실마리가 있고 문제의 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뿌리를 저는 언젠가 김봉준 작가님과 함께 마고할망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대화 속에서 우리 후쿠시마 조삼모사 위에 그 제목에서 바다는 곧 하늘이다라는 제목을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 김봉준 작가님께서 이 문제의 근본에 신화적 관점에서 이 문제의 근본을 한번 톱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여러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신화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신화학은 20세기 후반에 나온 최후의 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문학을 총동원해서 고대의 구비문화 시대에 철기 문명 이전의 인류의 문학 사상은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온갖 인문학이 다 동원되어져 와서 종합적인 인문학으로 그때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류 문화의 다원주의가 고대에서 배우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유엔의 문화다원주의 선언을 이끌어내게 했던 가장 중요한 성과가 신화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사회도 이런 문화다원주의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는 인문 지식인들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과거를 이때까지 너무 청산주의로 이렇게 버려왔던 인류의 서구 지식인 사회에 어떤 경종을 울리게 되는 학문이었죠. 그래서 오래된 미래다, 진짜 오래된 과거의 인류의 사유를 다시 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사회가. 이러면서 차분하게 이제 서구 유럽 사회도 자기 성찰을 하면서 어떤 고대의 신화적 시대의 사유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걸출한 이제 신화학자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특히 예술가들한테 또 많은 영향을 이제 주게 되면서 오늘날 새로운 재신화화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를 서구 사회나 일본 같은 데서는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재신화 시대냐? 미래학자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듯이 지금 산업화 시대, 지식정보화 시대를 가면은 영성 시대로 간다고들 공공연하게 다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성의 시대라는 게 신화학적으로 보면 재신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족이나 자기 지역의 생태 속에서 끄집어냈던 고대의 자기 옛날 이야기들, 거기에 보면 영성의 문화로서 이야기를 끌고 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영성의 문화가 철기 시대에 오면서 소멸이 돼요, 점점. 철기 문명은 고대의 모든 생명과 자연과 우주의 영혼이 다 인정하는 그러한 관점을 부정해야지 자기 권력이 유지가 되니까. 자기 종족마다 갖고 있는 조상신이나 어머니 대지신이나 이 토템신이나 이런 걸 부정하고 국가가 만들어준 종교에 복속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지배를 땅과 인간에 대한 지배와 함께 가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죽음 장례식 앞에서는 옛날 조상들이 이 섬겨왔던 그 신화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걸 이제 철기 시대의 종교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의 신화 시대의 종교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작은 종교가 거대한 종교라는 걸로 전환되면서 하나둘 소멸되기 시작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이제 스몰가 시대에서 빅가 시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빅가 시대의 최대 특징은 남신 중심의 종교입니다. 오늘날 4대 종교가 다 남신이죠. 그거는 그 이전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 이전 이후에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거는 인류가 창조하고 있는 문화 창조인 것이고, 시대마다 변하는 이 신심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 그걸 전제로 한다면 오늘날의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게 오늘날에도 이게 종교 앞에서 복속하게 하고 자기 영혼을 거기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시민의 자유로운 영혼을 이게 옥죄고 제압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색 캠벨 같은 신화학자도
그러면 선생님 그 많은 책을 읽고 썼었는데 신화란 도대체 뭡니까? 한마디로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으니까 신화란 신성한 힘으로 저는 풀고 싶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에 신성한 힘이 있다는 것을 긍정해야 된다. 그 신성한 힘은 거대한 율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행위 자체를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거 어떻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다 해석이 안 됩니다. 아직도. 그 산도 깊은 데서 아이와 함께 어머니가 탄생하는 생명을 보는라면은 그것처럼 신비로운 게 저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뿐이겠어요. 온갖 세상의 생명이 태어나고 활동하다가 죽어가는 이 순환, 생명의 순환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고대는 거기에 감사하고 충만한 생명의 질서에 같이 살아왔다는 것이죠. 아까 김준열 교수님이 바다에서 어릴 때 놀던 그 생명의 충만함을 잊을 수 없다고 했듯이 고대는 다 그런 것이 평생에 그냥 이 자연 질서 속에서 살아왔는데 예. 신화의 잘 기본적인 특징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 모든 영혼들이 다 똑같이 영원히 평등주의냐?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 천부경에서도 얘기하고 마고신화에서도 얘기했듯이 천지인 생명 이것의 순서가 있습니다. 차례를 지켜야 됩니다. 맞아. 하늘의 우주에 의해서 창조되고 진화되든 그것이 지구별이 탄생하고 지구별 속에서 태양빛을 받고 물이 출렁거리였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순서가 천이 첫 번째요, 두 번째가 땅이요, 세 번째가 인간이고 생명이다라는 게 천부경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그래갖고 그 순서를 가서 딱 정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이 너무 철기신 문명 이후에 너무 오만하게 인간 중심주의가 커져가지고 자기가 신을 마음대로 만들고 자기 중심으로 자원을 다 남획하고 인간을 다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 국가들만 배부르게 하겠다고 하는 국가 이기주의가 형성되고 그 국가 이기주의의 끝판왕이 지금 자본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의 철기 문명인 거죠. 그러니까 철기 문명의 말기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날의 철기 문명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는데 이 철기 문명 시대까지 오면서 신화를 소멸시켜 왔고 신화적인 그런 이 영성을 앞으로 미래 사회에도 이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재신화화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문명 전환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의 이 미래 앞으로의 전환 사회는 단순한 녹색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이 충만한 녹색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은 지구가 망한다라는 지구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지구 위기는 철기 문명의 권력과 자본의 책임입니다. 뭐 시민 개개인들이 뭐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저놈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통치와 이 생산 양식을 제어하지 않으면은 지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좀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끝판왕이 지금 핵오염수 폐기 문제이고 바다의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이고 기후온난화 문제 아닙니까? 인도양과 태평양 온도가 지금 1년에 뭐 지금 0.5도씩 올라가다가 지금 몇십 년 후에는 너무나 뜨거워져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기후 온난화로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이 막 일어나는 게 바다의 이 뜨거워지는 이 해수면의
상승 문제하고 원인이 거기서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호주에서 지난번에도 가뭄 사태가 크게 나고, 막 미국에서 홍수가 나고, 막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눈쓰나미가 내려와가지고 막 덮치고 가잖아요. 바다 쓰나미는 봤지 우리 설산의 쓰나미 봤습니까? 근데 설산을 이고 있는 이 나라들은 그냥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눈쓰나미가 내려와요. 그래갖고 그 고대의 문명인 파키스탄 그 고대 문명지대를 다 쓸고 내려가고 밭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시대까지 왔는데 뭐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텔레비에서 뉴스에 나오는 게 요즘 그런 것들 아닙니까? 자, 이런 기후 위기는 곧 지구 위기의 전조다. 기후가 망가지면은 바다가 망가지면은 뭐 인간뿐만 아니라 이 자연도 생명도 다 끝장났다. 나는 위기감을 자꾸 감춰요. 이 국가가 자본이 감추고 있어서 문제인 거거든요. 이 심각성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결국 노출되고 있는 거니까 다른 문제들보다도 심각성이 금방 보이는. 왜냐하면 사람 자기가 먹는 먹거리의 위협, 아이에게 지금 이걸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위기, 이것까지 있으니까 특히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이 거기서 시민사회가 연대해가지고 이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이것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일단 신화적으로 하자면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이 자연과 천지의 영성을 더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삶의 양식과 국가 질서가 그렇게 재편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늘 먼저, 땅 먼저, 물 먼저, 불 먼저. 이게 먼저 그 질서를 존중하고 모시고 간절하게 그 질서가 안정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생명의 질서와 인간의 이 삶과 이런 걸 걱정해야지. 지금은 자기 걱정하느라고 지금 바다 걱정하는 것이 이게 지금 바다 걱정하면서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하는 짓들도 하늘 먼저 땅 먼저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현정 작가님과 며칠 전에 대화를 하면서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내가 좀 돌아와서도 오래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아마 그 전의 상황이 우리 이웃의 모든 사람들의 정도가 그렇지 않았겠는가. 근데 작품에 좀 더 깊이 들어올수록 구체적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처럼 일하는 거 보고 아니 꽃 그리고 풍경 그리고 하면 될 텐데 왜 저러고 있는가 할 텐데 그렇게 이전의 경험과 지금 관심들에 대하여 괜히 말해서 저는 작가이기 전에 그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또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또 며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라는 타이틀보다는 먼저 일반적인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성원. 그냥 가장 기본적인 어떤 역할 수행들을 하다가 보니 그 작업을 조금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가 조금 이제 뒤로 밀려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작업을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지만 엄두도 내지 못하다가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솔직히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10년 전에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었는데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좀 많이 생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저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이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제 자신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었어요.
예. 네,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고. 근데 아마도 집에서 그러니까 아이만 키우고 살림만 했다면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할 기회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제가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밖에 나오면서 좀 느꼈던 것들은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제가 모르고 싶어서 몰랐던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알아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해결해야 될 질문들이 뭐였냐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데 뭘 알아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쭉 하면서 이제 오다 보니까 지금 요번에도 지금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지만, 사실 저는 뭐 과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예. 예. 안 해도 될 공부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폐기가 방류의 문제가 단지 그 자연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액면적으로 그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복합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연관이 지어져서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어렴풋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뭐 이렇게 저희가 토론을 하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저처럼 예전에 몰랐던 저 같은 사람들이 저는 되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도 몰라라고 하겠지만,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문제니까 다 알겠지라고 하겠지만, 제 이전의 과거의 이현정을 생각해 보면은 심각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을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고 좀 많이 이런 자리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처음에 이 좌담의 순서를 짜거나 혹은 처음에 또 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전시만으로 그래도 2023년 어느 해 어느 달에 한국에 사는 화가 아무개와 아무개와 아무개가 이 문제를 이리저리 생각하여 이런 전시를 열었었노라고, 이걸로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영상으로라도 또 하나 남겨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저들이 말하는 데이터를 봤을 때 과학적이다, 너희들이 이거 유해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요. 이제 100년 후에 정말로 30년 동안 저렇게 쳐버릴지는 알 수 없으나 100년 후쯤에는 자기들이 당장의 어떤 문제들에 직면하겠죠. 그때 그들이 새로운 또 이런 문화들을 일구어 가야 할 때 또 이런 생각과 목소리도 있었음을 참고하게 해야 되겠다. 그게 또 지금 시기를 사는 도리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무슨 프로그램에서 토굴, 이전에 우리가 동굴에서 살아갈 때요, 동굴에 사는 한 가족은 엄마 똥 마려워, 똥 누러 밖으로 나갔다가 동물한테 물려도 죽고 그러느라고 종족이 단절됐고요. 엄마 똥 누러, 누렴, 굴 안에서 그냥 누다가 조금 가면 냄새가 진동을 하고 더러우니까, 야, 사슴 잡으러 갔다가 저기 갔더니 굴 참한 거 있더라. 그걸로 이사 가자. 또 가고. 가서 또 뭐 이것저것 더럽히다가 또 이사 가고. 그 종족이 우리의 조상이다. 살아남았으므로. 그래서 우리에게 DNA는 있는 털을 잘 건사하고 이럴 터가 없다. 그래서 지금도 좀 안다고 하니까 달나라로 화성으로 또 단대 살 때를 찾으러 다니는 거 보라,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다행히도 우리 뒷면에 또 바다가 있습니다. 오늘 좌담한다고 일부러 준비해 놓은 게 아닌데 우연하게 그렇게 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어머니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송유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처럼 바다의 미네랄과 염도가 엄마의 양수하고 0.01도 다르지 않게 일치한답니다. 물론 오염되기 전에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 어원이 다 받아준다고 받아랍니다. 받아주다 이제는 이것까지 받아내라고 이 짓을 하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안전하다고 어시장 가서 뭐 물을 먹거나 뭐 먹어댑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게 안심이 될까? 그래, 전에 한번 어느 상인이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길래 옳거니 저거구나 싶었어요. 대통령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까지도 정책에 반영해야지. 안 그렇다고 우기면 어떡하려고. 국민은 불안하다는데.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예술, 특히 미술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이 세상에 소용되는 까닭, 특히 후쿠시마와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미술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런 점에서, 그리고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출품하는 내 작품에는 어떤 생각들이 스며 있는지, 그렇게 우리 작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타이틀은 이제 모심이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기가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바가, 어떤 이협적인 사태나 사건에 봉착할 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터득해야 되는가, 또 내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또 어떤 삶의 태도로 내가 전환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많이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데 미술을 하면서 이제 섬기고 모신다 하는 것은 어떤 행복한 경지에 있고 또 강력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나 양태에다가 모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굴종이고, 내가 안 해도 뭐 모든 어떤 사회적인 이런 처제가 그런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예술가로서 내가 모셔야 되는 것은 결국 세상의 가난이고 세상의 아픔이고 고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픈 곳, 뭐 세상의 중심은 아픈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저의 미술에 이번 그 후쿠시마 조산모사 전에 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바다가 아픈 바다를 내가 그려야 하는데, 그럼 내가 이 아픈 바다에 대해서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를테면 제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스며 있는 어떤 그 후쿠시마를 그 오염수를 투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과학과 또 그 교만, 무례함, 이런 것들인데, 그의 어떤 나의 모습은 뭐냐? 거기에 임하는 나의 내재된 폭력은 없는가? 또 이게 이제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뿌리다.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못된 놈이 이제 엉덩이 뿔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상의 내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그 이상의 어떤 과도한 어떤 그 도발적인 행위, 이런 것을 뿔로 이야기하고, 그런가 하면 노랑이라는 색깔이 이를테면 경종, 이를테면 어떤 고통, 또 그런가 하면 경고, 이렇게 바다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그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인물들이 야만의 어떤 가면이랄까, 또 페르소나랄까, 이런 것을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과 야만, 이런 것을 다시 이제 회심하는 기회로 이번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를 다시 돌아보는
예. 이런 기회로서 내 작품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런 작품을 내점을 내게 됐습니다. 네. 예. 아마 이제 요 좌담 편집하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음성만 나가고 그 그림이 또 비춰질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이렇게 들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모셔도 하나같이 이런 문제에 전혀 관심 없이 미꾸라지처럼 잘 그 세상 줄타기, 물타기 잘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참 지명도도 없고 유명해지고 바쁘게 살아요. 당대에 그림을 그려서 부귀영화를 보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복이라는데 그 미꾸라지처럼 살면서도 그런 복을 다 누리시고 참 그런데 우리 이제 다음 순서 우리 성유숙 작가님 순서인데 그냥 현장에서 왜 액자 예쁘게 입히고 예쁜 그림 못 그리겠습니까만 그게 되지 않는 그래도 이번 그림은 많이 이뻐졌습니다. 그래 언제쯤 우리 작가들의 실천과 그림이 맞닿아 있어서 그것이 가치가 더욱 평가되는 그런 시절이 올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미술이 세상에 소용되는 까닭과 또 후쿠시마를 보는 관점이 내 그림에는 어떻게 스며 있는지 우리 성유숙 작가님 말씀해 주시죠. 그림을 그리고 예술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어떤 행복이냐면 꿈을 꿀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늘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 꿈은 좋은 세상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나 그런 거를 뭐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꿈꾸는 건. 그래서 아주 다양한 꿈을 실질적으로 밤에도 꾸고 낮에도 꾸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정효섭 대표님이 얘기한 그림 실천 뭐 이런 얘기들 저한테도 자주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뭐 다음에는 나 정말 왜냐하면 예술의 역할이 단지 실천만 있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 예술의 역할은 정말 다양하고 문화 다양성처럼 예술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더니즘도 욕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 왜 모더니즘과 그 민중미술의 어떤 회통 이런 그 책을 쓰신 분도 문학 쪽에서는 있었지만 그런데 저를 또 발을 빼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늘상 일어나기 때문에 요 다음에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집에 불이 타고 있고 우리가 사는 집이잖아요. 이 네, 세상이. 맞습니다. 예. 지금 다 불 타고 있고 홍수로 떠내려가고 있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오열하고 슬픔에 가득 차 있는데 나 혼자서만 그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저는 그러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까지만 하다가 또 계속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살았다면 이런 일까지 오지 않았겠죠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턱해 보다 못해 정말 하늘에서 그 어린아이 툰베리 같은 어린아이를 보내가지고 어른들을 호통치게 하고 더 이상 학교를 왜 다니느냐 지금 세상이 이 지경인데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 자신에게도 그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뭐 처음부터 제가 어떤 사회 실천적인 것들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스스로에게도 많은 변화 속에서 작업도 많이 바뀌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인간 중심의 사고를 했었어요. 노동운동이나 이런 걸 했는데 그 문화 다양성처럼 지금 생물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운동 하는 분들은 일찍이부터 해구라고 불렀어요. 지구는 정말 우리 이 별에서 작은 거에 속하고 바다가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정말 오만하면 안 되는 곳이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바닷속은 몰라요, 우리는. 바닷속에 어떻게 자세하게 모르고 있고 심해 바다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고
우리 기껏해야 밥상에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나 학자들 몇몇만 연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 알아요? 시간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시간 얘기할 뿐이지 과학자들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시간이 뭔지. 예를 들면 꿈이 옛날 꿈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지몽도 꾸잖아요. 그건 뭔지. 그리고 만약에 인류가 살아남는다면 다음 세대는 예전에 1492년 콜럼버스 발견했듯이 우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미개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봐요. 아니면 UFO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미 많이 와 있다고 봐요. 저는 이건 좀 미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이거는 분명히 있다고 느껴져요. 예술가의 어떤 직관으로.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다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미술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불타고 있고 홍수로 떠내려가고 할 때 우리는 뭘 할 거냐. 네. 우리 개인으로만은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거는 연대하고 손잡고 함께 해나가야 되고 또 아주 시야를 좁게 우리끼리만 또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 아르떼 숲에서 기획한 그린피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가 최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번에는 제목이 이번 거가 핵오염수를 버리는 인간들에게 멸종위기 고함. 예. 다시는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5번째 멸종까지 우린 겪었잖아요. 예. 근데 6번째 멸종이 없으리란 보장 있습니까? 예, 6번째 멸종 옵니다. 그리고 지금 코비드니 이런 걸로 인간이 많이 퍼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무시해서 그들의 터전을 인간이 점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봐요. 네. 예, 박쥐의 터전 또 그 수많은 생명체들의 터전을 우리가 정말 독점하고 도시에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잖아. 지금 알프스에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네. 예, 바닷속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것이 부메랑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도 돌아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아르떼 숲에서 이런 기획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이전에는 정말 북치고 치고 장구 치고 조직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없었는데 이런 기획을 해주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좌담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거를 전시로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를 예전에 전시장의 문턱이 높았을 때는 집회가 거의 유일한 발언의 창구였어요. 그래서 집회 때 걸개 그림이나 이런 것들 우리 요구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시장 또는 집회 온갖 것을 넘나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졌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근데 제목을 사실은 처음에는 바다 수호신이라고 처음엔 지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바다에 많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그 영성적인 생명체들이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네. 저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예, 제가 돌고래도 하나 그린 게 있었는데 저는 돌고래 음파를 예전에 분명히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치유받은 느낌이 있었어요. 전 정확히 기억하는 게 1996년도 3월 며칠 제주 앞바다에서 돌고래 떼가 음파를 막 보내는데 난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서 한참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돌고래가 치유를 낸다는 거를 몰랐을 때였어요. 이게 뭐지? 하고선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어떤 거를 준다. 음파를 낸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게 그거였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모르는 존재인가.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또 우리 이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생물 다양성의 사고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우리 독점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박쥐 말씀, 전 핵오염수 바다 투기가
코로나로 몇 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세계 대전 때보다 더 많은 목숨이 다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고도 그런 수업을 체험을 하고도 저렇게 바다에 투기한다. 참 독특한 사람. 그리고도 과학을 내세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느 산 하나를 샀으면 그 산에 박쥐 동굴이 있는지 내가 여기를 개발할 목적이 있으니까 샀을 거니까 박쥐 정도야 뭐 살 수 없어서 어디로 지가 떠나가는지에 대하여 큰 관심 가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놓고 이상하거나 시적 감성이 풍부하거나 그런 정도로 봤을 거고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을 말하긴 하지만 땅을 사서 그런 정도야 뭐 또 그냥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 이제는 여분이 없이 이 바다별, 해구가 엄격하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의 나눔살이를 요구한다. 이제 그런 때가 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봉준 작가님, 이제 휴대폰을 계속 보고 계셔서 난 뭘 찾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주고 싶었는데 못 찾겠네요. 아, 그러셨군요. 그 기타라고 하는 네. 신화 아. 이야기 속에서 여신의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네. 난 그 시만큼 그렇게 웅장하고 깊은 어드신하죠. 바다를 은유한 거예요. 알고 보면 인도 신화인데 예. 바가바드 기타 안에 이제 한 소절이 딱 누가 띄어서 이제 인용을 한 게 있었는데 예. 되게 그 신화의 시는 요지는 그거예요. 바다를 바라보고 쓴 시예요. 근데 내가 이때까지 시 중에서 그렇게 웅원한 시는 내가 처음 봤어. 그 현대인들한테서 내가 그런 시를 못 봤었거든요. 그런 정도의 시면 네. 좌단 끝나고 한번 찾으시면 내가 편집할 때 넣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제가 신화미술관에는 북구시를 이렇게 써놓은 게 있고 예.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얘기 요지는 그거예요. 거기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이렇게 보면서 위대한 어머니시여, 당신은 너무나 다가갈 수 없는 거대함에 엎드립니다. 까르르 웃으시면서 밀려왔다가 이 생명을 덮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떠나가시는군요.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생사여탈을 다 쥐고 있는 위대한 이 자연에 대한 찬미예요. 그리고 근데 그 시적인 언어 자체를 우리 잃어버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신화적인 이 영성적인 언어와 의례와 예술이 원래 그 시절에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좀 다 분리되어 가지고 따로따로 지금 이 노고 있으니까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런 영성을 획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다 같이 볼 적에라도 그럴 때 좀 충만할 텐데 자기와 직관하고 있는 그런 화면이나 무슨 창작하려고 하는 그 장르 매체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더 신화적 텍스트하고 멀어져 있기도 하고 자기 삶이 그렇고 그래서 그런 조금 전 이야기가 자기 이번에 후쿠시마 조삼모사에 출품하는 내 작품에는 내 어떤 뜻이 서려 있는가 설명.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림에서 세 점을 이제 물과 관련된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 고르시라고 맞습니다. 예. 그랬더니 바닷속에서 하고 물만이 생명을 살린다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천식천 이 세 가지 그렸는데 물만이 생명을 살린다 이걸 가지셨더만요. 전시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무수 갤러리에다 갖다 놨거든요. 사진 찍고 가서 찾아가시겠어요. 그 물만이 생명을 살린다 그걸 지금 저는 예술가들은 논리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직관으로. 그러니까 잡아채서 잡히면은 그리는 거고 못 잡으면은 그냥 소금에다 날아가는 거고 저는 특히 그렇습니다.
예. 직관적 사유인데 그 글이 물만이 생명을 살린다 쪽의 느낌은 그때 천부경 공부를 네. 막판에 할 때인데 천지인을 생명을 가로 열고 인에서 생명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천지인을 함께 연결시켜서 순환시키는 것은 물하고 공기밖에 없구나. 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인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지. 네. 이 물의 순환을 모르는 상태에서 천지인을 같이 연결해서 볼 수가 없구나. 라는 네. 생각이 우선 먼저 들었어요. 네. 그리고 모든 생명은 물이 없으면 막 생존을 안 하는 거를 내가 사막에 가서도 봤고, 이런 물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슬픔이 몰려왔고, 제가 그 원형질로부터 치유를 받고 싶어가지고 물, 불, 숲, 땅, 그 맑은 공기 있는 곳에 기어서 들어왔거든요. 저는 자기 치유를 위해서 예술을 선택했고 숲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술에서 제일 중요하게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문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는 건 맞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나는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는 거기서 자기 아픔과 직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아픔을 감추지 않고 자기 스스로 보는 그 관점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아픔을 치유하지 않은 데까지 행동하게 돼요. 저는 그 아픔을 행동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숲에 들어갔어요. 그때 숲에 들어갈 때마다 기어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숲에 올라갔어요. 그때 이거는 내게 준 사원이구나. 이거는 나를 진정으로 성찰하게 하고 내 아픔을 치유하고는 신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걸 나는 숲에서 봤어요. 숲이라는 것처럼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 숲에 텅 빈 공간을 본 거예요. 숲의 사이를.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가 그렇게 많이 무성하게 모여있고 거기서는 새들도 가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렇게 무성한 숲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명상을, 이게 왜 이렇게 싱그럽지? 그 싱그러움이 영성이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숲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암도 치료되고 그 큰 깊은 수렁에서 한 발 하나만 빠져나오는데 한 20년 걸렸어요. 이 아픔 누구한테도 난 말 못해 잘. 그 말을 해도 잘 느끼지 않을 거예요, 자기 아픔은. 그래서 서울에서 부천에서 조직운동도 다 포기하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지금 그 그림이 그런 땅에 물속에서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물과 땅을 대지를 응시하는 사원처럼 섬기는 그런 태도로 다시 보자. 땅을, 물을, 불을, 에너지를, 공기를, 그러니까 천이죠. 이게 천지인의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잠깐 그 틈새에 코로나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박쥐 이야기 하다가 코로나 이야기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 인류사에 이만한 우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 원인에 대하여 분분해요. 그런데 정말로 몰라서 분분할까 생각해보면 말하기 부끄러워서 그런지 욕조에 물이 막 넘쳐나는데 양동이를 가지고 열심히 떠내긴 해도 수도꼭지 잠글 생각 안 해요. 그것만은, 그 욕망만은 잠글 용기도 없고 마음도 눈꽃만큼도 없는 거라. 정말로 코로나19의 그 발발 원인을 알면 우리 모두는 같은 짓을 다시 범하면 바보가 되는데, 똑같은 짓을 절제할 마음이 없거든요. 사람, 부모, 형제의 보금자리도 침범하는 때에 그깟 그 미물이라고 칭하는 짐승의 보금자리 정도야 하다가 댐통당한 게 박쥐와 코로나의 연관성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을 때 이현정 작가님, 내 이번 작품 보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뜰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은 아주 독특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그 들리는 소리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작품 속에 이런 후쿠시마 문제를 어떻게 스며들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이제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깊이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직관이나 어떤 것들이 감각이 예민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들을 좀 눈에 보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마스크를 썼던 적이 그 코로나 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그 전에 작업했었던 것들이 마스크 작업이었는데 계속 연관돼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번에 이제 바다에 이제 그 독이 뿌려지면서 이제 경각심이 일어난 상황이지 저는 이게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를 인지를 해 보면은 그 바다 안에 얼마나 알지 못하는 생명체들이 무수한 생명체들이 뭐 알려진 것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생명체들도 무수하게 그렇습니다. 많은데요. 예. 네. 근데 그 아까 김보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생명체를도 새들이 잡아먹고 새들이 뭐 먹고 싼 그 분비물을 또 땅이 받아먹고 예, 이렇게 돼서 또 식물이 자라고 그 식물은 저희가 또 먹고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욕망의 눈이 먼 인류가 계속 순간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작품 제목은 응시예요. 응시. 예, 그 응시라는 것이 어떤 그 일어나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응시가 예를 들면 피해자의 바라봄일 수도 있고 감시자의 바라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또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지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암울한 이 세상에 이 지금 흘러가는 이 현상들에 우리가 좀 깨어서 바라보고 감시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피해받은 아니면 뭐 어떤 생명체들이 우리를 또 지켜보기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호수 선생님께서 돌고래의 소리를 들으니까 주파수를 들었을 때 치유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진짜 치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올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네. 해보면서 캔버스에서 아마도 고래의 소리가 들려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기대됩니다. 이번 저희들 9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인사동에 소재한 아르떼 숲에서 후쿠시마 조삼모사라는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아침에는 3개 주고 저녁에는 4개 주고 그렇게는 안 한다니까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했더니 우선 먼저 받을 게 탐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달콤하게 속임수를 부리는 걸 조삼모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바다 투기를 두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여기에 이제 4분 작가님 말고도 지금 우선 떠올려지는 작품 중에 천암선 선생이 쓰신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거꾸로 소년에게서 해에게로 해서 병속에 든 편지의 그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하되 푸른 바다와 금빛 모래에 떠밀려 내려온 병속의 유리병이 아니라 아주 분노하고 절망하는 바다와 하늘과 그 시커멓게 변해간 모래 사장에 밀려 떠내려온 병속의 편지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은
그림도 있고 옆에 편지도 있더라고요. 나는 어디 사는 누구라고 해. 우리는 어디 살았는데 무슨 일로 다 나왔고 그 마을은 비어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소년이 바다에게 쓰는 편지를 가상으로 적기도 했고요. 또 우리 김재홍 작가님 10월 달에 전시가 있던데 또 제가 작품을 받아 보면서 몇 날을 고민하다가 이걸 길어 올렸을까 싶은 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전시에 어떤 공권력이 개입한다면 이 그림을 핑계로 개입하겠구나. 그래 죽자 하고는 아주 제가 히든 카드로 아껴두고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제일 늦게 낸 우리 친애하는 유진숙 군은 엄마의 그 아기에게 줄 젖에 엄마 그 젖에서 검은 물이 나오는, 그리고 아기가 그 검은 물을 엄마 젖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미 이제 그 확 반응이 일어나서 아기가 이제 뒹굴고 있는, 애둘러 말하는 게 참 불편한 그 친구는 또 이번에도 직진했더라고요. 이런 그림들이 생각이 납니다. 시간도 됐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은 꼭 해야겠으나 이제 말을 하다 보니 뺀 것들, 그러나 이 말은 꼭 추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들 한 말씀씩 우리 김윤열 작가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가급적이면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예. 제가 이제 미술을 하면서 느끼게 된 어떤 그 사회와 사건을 보는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태에 딱 직면하고서 그 사태의 현상만 봐야 되느냐. 이제 우리 이 미술이라든가 이런 걸 접하는 시청자들이나 또 우리 여행할 때 어떤 관광지를 경험하는 그 시청자들도 늘 그 앞에 있는 대상을 분석하고 그것을 이제 감상하고 이런 태도를 우리가 이제 흔히 취하는데, 우리는 그 좀 배후를 봐야 되지 않나. 네.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비록 아름답고 지금도 동해나 태평양은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름답고 광활한 그 풍경 속에 또 그 모습 속에서 어떤 고통이 있을까, 또 그렇게 투기하는 세력들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 행태 배후에는 야만이 작동하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아까 김봉준 작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정말로 그 철기 문화의 어떤 그 종식을 우리가 어떻게 목도해야 되고 그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서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 배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접근하는 이런 어떤 그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그 바다가 또 거의 다 물로 돼 있고, 우리가 이제 태평양은 지구 면적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또 바다의 전체 바다의 70%가 태평양이고, 예. 그리고 호도 이제 거기 도서국가들이 18개 국가들이 이제 거의 이렇게 아주 이게 긴밀하게 거기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결속을 해서 이렇게 많이 그 투기를 반대하고 하고 있지만 뭐 미동도 안 하고, 또 미국이란 그 강대국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현재 그 전쟁과 수탈의 그 배후에서 미국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예. 이 미국의 어떤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이런 계기가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의 위협, 또
진정한 또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기회로 그 배후를 직시하면서 그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송혜숙 작가님 이제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버티게 해준 힘은 부모님이 낳고 키워주신 것도 있지만 자연이 주는 거였어요. 그 새벽 햇살을 받았을 때 그 감동, 또 산새를 봤을 때 그 감동은 취약 전이었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연을 우리가 다 같이 보호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너무 식상한 얘기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도 너무 학원 같은 거 뺑뺑이 돌리지 말고 자연을 보게 하는 것이 길게 봐서 그것이 에너지를 주는 거고 뒷심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예술가로서 한계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어떤 거를 상상하고 그거를 직관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감동을 형상화할 때 그 고민이 그거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때로는 이 현실이 너무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올 때는 중압감에 잘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딛고 용기를 내서 작업으로 매진하는. 우리가 이제 예술가를 잠수함의 토끼라고 하잖아요. 잠수함의 토끼 그런 제 자신도 벼르고 예술로서도 벼르는 그런 작업을 하기를 같이 작가들도 같이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봉준 작가님. 예술가라는 게 창피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좀 그래요. 할 만큼 해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사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이란 말 쓰고 싶지 않지만은 지구 생태계에 대해서 되게 비관주의예요. 이제는 선을 넘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2050년을 넘기기 쉽지 않겠다. 화석 에너지 다 지금 고갈된 상태인데도 끝까지 지금 쓰고 있죠. 기후 온도의 상승은 그때도 과학자들도 몇십 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 예, 남극에서도 비가 온다 하니.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아까 정 대표 얘기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혹심한 병을 겪고도 반성 안 하잖아요. 반성 안 하는 주체는 정부와 시장이에요. 예. 정부와 시장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걸 전제로 했을 적에 난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부와 시장을 어떻게 바꾸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힘은 유일하게 시민사회밖에 또 없어요. 이 시민사회가 어떻게든지 이 새로운 정부, 새로운 생산 양식과 시장 구조 이거를 바꿔 나가는데 혼심을 다해서 이제 10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이 위기에 이 위기는 단순히 인간의 위기가 아니라 지구의 위기를 함께 겪으면서 지구는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생존하겠죠. 지구 방식으로. 근데 거기 나오는 생명에 변형되고 소멸되고 이런 기간을 겪어야 되는 건데 이런 위기가 올 걸 알고 미래학자들이나 생태학주의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문명 전환해라라는 얘기를 계속 우리가 100년 동안 외쳐온 거 아닙니까? 네. 하나도 안 들어. 네. 이놈들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네. 이런 시기까지 지금 왔다. 마지막 남은 희망은 이제 학자들의 논리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 행동이다. 그것도 연대하는 세계 시민 사회가 이 지구에 대해서 사죄하고 천지인의
순서를 바꿔내고 인간 중심, 인간의 꼭대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순서를 바꿔내면서 미래 사회를 어떻게 대책할 수 있을까? 우리 세대 다 못하고 후세들한테 그냥 이 위기의 지구를 물려주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해요. 사실 우리도.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우리 아르떼에서 늦게 가도 괜찮아라는 전시를 하면서 달팽이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그 느려 터져서 속 터지게 하는 달팽이가 지구보다 1억 만 년은 더 살았더군요. 공룡이 지구에 생존한 세월을 계산해 보면 인간이 공룡만큼이나 이미 멸종됐다는 공룡만큼이라도 지구 생명으로 살아갈 확률은 0.01%도 안 되더군요. 그런 인간이 공룡의 멸종을 쯧쯧거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지구 생물 중에, 생명 중에 가장 지구의 생존 기간이 짧게 있다 갈 확률이 높은 게 고등동물이라는 인간들이더라고요. 우리 그 이현정 작가님 마지막으로 더 빠뜨린 말씀 채워주시죠. 저는 이번 전시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전시를 위한 전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어떤 문제의 문제점을 의식하고 또 무언가 액션이 행동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이 오염이 된 게 뭐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때 맞는 액션을 행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그 작가들이 예술적인 표현 방식으로 이 사회에서 무언가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 저 혼자라도 피켓을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잠깐 했었는데 이런 그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전시하고 또 우리 특히 그 김진열 선생님은 저를 아마 기억 못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아주 오래전에 가끔 뵀더랬어요. 그런데 저를 기억 못 하시면서도 이렇게 첫째 안에 당연한 일이다. 또 우리 윤성남 선생님은 아침 저녁으로 기억이 혼미해서 그러는데도 이 일을 붙들고 애를 쓰고 계시고 참 여러 작가님들이 보면서 저는 그래도 이 동네가 그래도 살만한 동네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물론 허망하게도 편집하면 15분짜리 정도로 빨리 해야 되고 길게 듣지 못하는 이 세대들을 위하여 이 말을 다 압축해서 편집해야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만 풀버전 따로 두고 또 이렇게 내놓는 건 한 15분으로 하고 이러겠습니다. 아까 저 작품 말씀하시는 때는 또 작품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비출 거고요.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